아, 안녕하십니까. 정봉입니다. 이 미국이 자국 내 말고 그 해외에다가 두 군데다가 이제 수용소를 마련했죠. 하나는 그 유명한 이제 관타나모. 관타나모는 이제 쿠바에 있는데, 쿠바에서 이제 미국이 조차지, 홍콩 같은 거지. 예. 미국의 조차지로 쿠바에다가 이제 돈을 냈든 어떻게 했든 조차를 해서 거기다 이제 수용소를 짓고, 미 해병대도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미군 수용소, 관타나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군이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닌데, 엘살바도르에 이제 또 수용소가 있죠. 거기는 이제 미국하고 상관없는 데인데, 이제 엘살바도르가 미국한테 돈을 좀 받으면서 거기 수용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이온 킹이라고 보면은, 미국인들 라이온 킹이라고 보면은 거기 남미인 애들은 이제 다 치타나 또는 침팬지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오랑우탄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미국을 따르는 그런 어떤 나라들이죠. 따르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심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대 맞을까봐 큰일 나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하는 겁니다. 쿠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미사일 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JFK가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떴고, 쿠바에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를 후르시초프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JFK가 대규모 선단을 동원해서 이제 못 오게 막는 그 과정이 이제 일어나면서 JFK가 일약 전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삼성전자 사장을 시켜놔도 어떤 사람은 존재감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인데 마치 이병철 회장보다 더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자리가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훌륭한 자리지만, 그 미국 대통령을 더더욱 세계 대통령처럼 행세를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미국 대통령인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카터 같이 그런 대통령으로 이제 지내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바이든도 마찬가지죠, 사실.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애꿎은 돈만 쓴 거지. 우크라이나에서 돈만 뒤에다 쓰고 결론을 못 낸. 그러니까 어떤 이유, 강남 좌파도 그렇고, 외관만 뻔질한 애들 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관세도 그렇고, 지금 국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수용소 정치라고 그러나요?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얘기로 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하고 좀 달리, 이건 세컨더리가 아니라 퍼스트 보이콧이에요. 하지만 세컨더리가 아니라 그냥 직접적인 다이렉트 보이콧이 다이렉트. 보이콧도 아니지만 다이렉트 액션이지. 액션.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다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약간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잘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티셔츠 이런 것도 잘 만들고, 모자 같은 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잘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액션마저도 상당히 상징적인 액션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총 맞은 거야 일부러 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거마저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고마저도 본인의 어떤 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활용을 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액션을 하는 것도 실제 이렇게 하는 액션도 물론 본인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정책과 맞지만, 또 이런 정책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래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막 관타나모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 거기 뭐 미국의 테러를 한다든지 반미 행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과중한 사람들, 특히 뭐 9.11 테러 같이 미국 내에서 저는 바이올런스를 행사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관타나모인 거고, 거기 가면 진짜 거의 막 고문당하고 막 사람 취급 못 받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덜한, 그러니까 뭐 네가 이 안에서, 네가 미국 안에서 뭐 총 쓰고 폭탄 쓰고 그거는 다 관타나모고, 그거 말고 그러다가 걸린 거, 그거 하려다가 걸린 거거나 또는 거기에 즈음하지만 그래 뭐 관타나모까지 가면 네 인생이 불쌍하다. 거기까지 내가 좀 해줄게. 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한테 이제 보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이제 엘살바도르에 이제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그 엘살바도르가 돈 받고 그게 뭐 1년에 막 47억인가 그렇대요. 47억. 많이 적은 돈이더라고. 한 1년에 한 47억 받고 엘살바도르가 지금 머리 빡빡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범죄자 수용소들 막 그냥 거의 사람 취급 못 받더라고요. 막 다 무릎 꿇리고 저거치고 완전히. 예? 그 뉴스에서 보셨죠? 예. 근데 그거마저도 JTBC, MBC는 되게 크게 보도 안 하더라고요. 예. 크게 보도 안 해. 왜? 자기들이 거기 끌려갈까봐. 본인들은 관타나모 아니면 엘살바도르인데 뭐 미국 내에서 한 건 아니니까 이제 관타나모일 수는 없고, 근데 왠지 엘살바도르나 관타나모의 저 상황을 보면서 JTBC나 MBC 기자들은 왠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럼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지.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빨리 넘어가서. 엘살바도르 저거 되게 큰 뉴스인데 그걸 그렇게 빨리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참 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본인들이 떨리는 거야. 저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MBC 보면 막 힘들듯이 그들도 저걸 보면 너무 힘든 거지. 막 바퀴벌레가 F킬러로 누구 죽는 거 보면서 내 꼴이 저건데 막 이런 느낌. 막 박멸되는 건데 자기도 저 대상인데 이런 느낌. 왜? 방금까지도 어제 밤에도 계속 미국 욕하고 트럼프 욕하면서 술 마시고 보도국장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반미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노총 언론노조 애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미국 얘기 엄청 욕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엘살바도르라고 머리 빡빡 깎고 막 저렇게 지금 막 수감되는 거 보니까 막 손이 막 떨리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떨려. 그럼 막 그런 어떤 아이윤의 누구야 저게 어제부터 걔 생각이 이렇게 이름이 안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마법의 성 누구야 걔? 그래서 아무튼 이 반미 연예인들도 저거 볼 때마다 오싹오싹하지. 오싹오싹해요. 근데 이 연예인들은 어차피 지들이 뭐 돈도 좀 많이 벌어놓고 이제 사실 못 벌어놓은 놈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돈 좀 벌어놓고 미국 공연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면 까고 가는 애들이라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중국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면 연예인들도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이제 떨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론인. 일단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반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 봤을 때 JTBC, MBC, 어디랑 친하다? 이재명이랑 친하다면서 이재명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지금 힘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판사들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땐 되게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대한민국 판사들은 대부분 다 시집장가를 어디로 가냐면 사람 명망가로 가요. 왜? 판사라는 직종을 되게 좋아해. 특히 어디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판사라는 직업을 배우자로 얻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이유는 뭐냐면 판사라는 것은 뭔가를 누구를 안 되게 할 수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해코지를 할 수는 없지만 수익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는 있어. 그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큰 보훈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잖아요. 저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방망이 한번 잘못 두드리고 잘 두드리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범죄자가 되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방망이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야. 이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오로지 판사 한 명, 그것도. 검사는 검사 동일체라 그래가지고 검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검찰총장이 딱 다 지휘하잖아요. 검사 지휘권이 있다고 아예. 검사 동일체라는 그 원칙이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판사는 그런 게 없어. 판사는 누굴 지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뭔가 지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떨고 있어. 아까 말씀드린 언론도 솔직히 약간의 독립적인 느낌이 있잖아. 물론 뭐 보도국장이 딱 하지만. 근데 판사는 자기가 뭔가 다 책임을 지고 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때렸어. 때리면 검사가나 이제 언론 이런 거는 보도국장이 시켰어요. 뭐 시켰어 이렇게 되잖아. 판사는 그냥 네가 시킨 거, 네가 한 거야. 지기현이 네가 한 거고 차은경이가 네가 한 거야. 문영배가 한 거야. 정정미가 한 거라고. 이미선이가 한 거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딱 봤을 때는 저 뒤에 누가 있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네. Just you. 바로 너야.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기 지금 머리 빡빡 깎고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저 애들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왜? 쟤네들도 직접적으로 지가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저기 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게 떠나서. 사주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 범죄라는 거는 어쨌든 당사자가 범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주를 했는 그 사람은 그 다음인 거지.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판결은 똑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다 해도 내가 판결하면 내가 일단 죄가 제일 큰 거야. 살인도 누가 살인을 교사했지만 살인한 놈이 일단 제일 큰 거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머리 빡빡 깎고 범죄자 수용소에 들어가는 지금 엘살바도르 그 범죄자 수용소로 지금 끌려 들어가는 저 지금 범죄자들 있잖아요. 미국의 적이지. 걔네들을 딱 봤을 때 저거 보고 제일 벌벌 떠는 사람들 2등이 언론인, 1등이 판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자기의 뭔가가 결론이 드러나고 내 어떤 의사가 지금 드러나야 될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이라는 정치적인 판단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판결이 미국인이, 중국인이, 러시아니, 뭐 일본인이 모든 생각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판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국가가 어디겠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친중이고 뭐 이진이고 성황이고 김참이고 뭐 이런 애들하고 아무리 뭐 연결돼가지고 중국 시진핑하고 뭐 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쨌든 보면은 미국에 비하면 소위 얘기해서 달빛을 별빛에 비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달빛을 별빛에 비유.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달빛을 별빛에 비유. 서서를 제갈공명에 비유하는 것은 달빛을 별빛에 비유하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뭐 근래 좀 잘해주고 뭐 고기 좀 사주고 뭐 시진핑이 뭐니 이런 사람들 그 레터 좀 받고 뭐 감사합니다. 뭐 중국 주석 시진핑입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연화상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술 같은 거, 단지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뭐 중국 대사관에서 선물도 좀 주고 막 그랬겠지. 근데 그런 거 선물 몇 개 받고 기분 좋고 이거 하고 지금 미국 애들이 보여주는 저 행동, 저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그 임팩트가 어떠겠어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래도 좀 약간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라서 어떤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없겠지라고 라는 생각하고 기껏 해봐야 내가 각오해야 될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늘 말씀드리지만 뭐 자금 동결, 자산 동결, 뭐 미국 입국 금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 아유 극단적으로 가면 미국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저거 딱 보는 순간 야 뭐야 저거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바로 그냥 관타나모나 엘살바도르에 잡아놨네. 야 저 정도면은 어떤 생각 들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나 윤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범죄를 판결할 때야 뭐가 걱정이에요. 형사적인 판단만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금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강인한 인상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살바도르의 범죄자들을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잡아내는 저 장면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저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게 어떤 소위 얘기해서 트럼프의 어떤 말 한마디냐 뭐냐 이런 거보다 저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줄줄이 수갑 채워서 저 지금 저 무릎 꿇려가지고 저거 몇 명이 완전히 저거 그것도 머리도 그냥 바로 앞에서 깎아버리더만. 옛날에 우리 고교 알게 시대 때 그때 선생님들이 그냥 바리 깎고 머리 깎아버리듯이 그냥 바로 깎아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인권이고 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나 범죄자들한테 인권은 없다. 응? 우리 자유우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이잖아.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 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시민한테는 행복을, 범죄자한테는 뭘? 저주를, 처벌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공화국을 되게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지금 이렇게 악마시대에 있고 뭐 80년대 학번들이 저렇게 악마시하는 저 오공화국이 왜 서민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그리워해? 왜? 아, 도처에 뭐 깡패들이 있어. 뭐가 있어. 서민들이 살기 편해지, 솔직히. 물가가 안정되고, 뭐 소리에서 누가 여기서 막말 한마디 하고, 어디, 그러니까 어긋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 TV 크면 뭐 쓸데없는 소리, MBC, JTBC 이런 것도 없고, 응? 뭐 침묵 빨갱이 이런 것들 걱정 안 해도 되고, 알아서 나라님이 다 저기 국방 튼튼히 하게 하고,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시키고, 막 1년에 뭐 10%씩 경제 성장하고, 거기다가 국방력은 또 얼마나 안정돼. 계속 막 군비 증강하고, 거기다가 TV 딱 틀면 또 딱 보면 굳건하게 매일 난 건재하다 딱 나오시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 데모하고 86년 7년도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전국이 어수선해지고 데모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들이 무슨 마치 나라를 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불안하고 뭔가 자꾸 이상한, 옛날 같으면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막, 별 걱정도 안 될 상황에다가 돈 안 써도 되는 것들한테 돈 엄청 쓰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막 수도꼭지 잠궈 가면서, 연탄불 갈아가면서, 그렇게 아껴서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껴서 만든 이 나라의 국부를 저렇게 막 흥청망청 저렇게 지금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애들이 저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우파들이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자들한테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게 뭐야?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냥 이거다. 말이 빡빡 깎여가지고 엘살바도르 관타나모. 응? 관타나모는 테러리스트. 엘살바도르는 그냥 너희들 JTBC, MBC 정도의 수준의 반미주의자.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정도의 반미주의자들은 어떻게? 엘살바도르에 즈음하는 어떤 페널티를 각오해라. 이 얘기야. 각오해라. 이 얘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좌파 판사들이 이 사람들이 제가 알잖아요. 왜 강남 좌파들이 제일 짜증나는 이유가 뭐야? 조국 같은 이미지잖아. 조국 뭔데? 그러니까 혜택은 다 누리고 우리의 그 개발 독재로 만들어진 그 혜택은 다 누리고 본인들은 되게 착한 척하면서 이제 강남 좌파식으로 없는 애들한테 괜히 막 있는 척하면서 본인은 강남 살면서 저기 가분개들은 다 저기 임대 아파트 살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들의 어떤 신이 되어가고 계속 뭐 정우성이네 이런 돈은 걔네들이 다 벌고 반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좌파 연예인들도 돈은 지들이 다 벌면서 아이유도 다 세상에 없는 가장 가난한 집 애처럼 막 홀딱 속았수단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또 돈을 얼마나 벌겠어 지금. 응?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국민들이 우민화 되고 막 바보짓거리 하고 정말 어디 하나에 막 쏠려서 진짜 뭐 정신 못 차릴수록 돈을 더 버는 거지 좌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좌파 연예인들은 어쨌든 숨을 곳이 있어. 당분간 뭐 잠적해도 되고 뭐 어디 뭐 자기 집에 쳐넣어가지고 뭐 마약을 처마시든 뽕을 맞든 어떻게 저기 잠적해도 되는데 이 판사들은 세럴리민이잖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그 결혼하는 배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얘가 판사라서 좋아하는 거지 얘 판사 아니면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 어쨌든 회사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예인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뭐가 들어? 그 임팩트가 달라. 이 사람들은 이 직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집안에서 뭔가 목소리 좀 힘내고 목소리 좀 내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뒷뼈가 든든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내 뒷뼈가 든든하지 않은 느낌의 그루핑으로 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야. 왜? 이 물리적 공격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게 가장 커요. 물리적 공격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뒷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언론인들 이런 애들이 언론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뒷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팬이나 방망이밖에 없으니까 나를 누가 이렇게 좀 뒤에서 좀 이렇게 호의해 주나 이걸 특별하게 중요시. 그래서 뭐 이게 언론인들 보면은 흐지 어느 라인 찾으려고 생 난리 부르스야. 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저렇게 뭐 문재인 라인이네 뭐 이재명이네 이렇게 우리가 4대 4니 뭐니 이렇게 된 이유도
이 판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이 그룹핑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야. 언론인도 그렇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좌파네 우파네 이 그룹핑의 대표적인 주자 두 개가 누구야? 언론이잖아. 좌파 언론, 우파 언론. 그리고 좌파 판사, 우파 판사. 이 외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좌파 우파 할 게 뭐가 있어? 응? 뭐 군인이 좌파 군인이 있어, 우파 군인이 있어. 공무원이 좌파 공무원, 우파 공무원 그런 거 없잖아. 검사나 우파, 좌파, 우파 없잖아. 유독 언론 판사만 좌파 판사, 우파 판사가 있는 거야. 왜? 이들 자체의 성향이 그룹핑을 너무나 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근데 이 그룹핑을 원하는 이 판사들이 지금 미국이 뜨고 중국이 기우는데 어떡할 거야? 응? 미국이 뜨고 중국이 기우는데 뜨는 정도를 봤는데 그냥 대충 묻어나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저렇게 막 갑자기 막 엘살바도르에다가 애들 막 머리 빡빡하게 해가지고 막 무릎 꿇려가지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정신 똑바로 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분위기 바뀌었다니까. 저거 영상 나오면서부터 분위기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저께 김성원 차장 기각되는 거 관련해서 미국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이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